안녕하세요. 오늘은 쌍용에 있는 중고 마켓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지금 이제 쌍용에서 이제 루피니 콘도가 있어요. 그쪽으로 이제 걸어가는 건데, 굉장히 멉니다. 지금 구글 맵만 보고 찾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굉장히 안쪽에 있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여기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너무 길어서 중간에 잠깐 끊었고요. 방콕에 이제 보시면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예전에는 그 중고 마켓이 살만한 게 꽤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 일본 사람들이 그 태국에 굉장히 많이 살아요. 특히 이제 태국하고 일본은 굉장히 그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서로 얽혀 있다고 할 정도로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삽니다. 근데 워낙에 조용히 사니까 이 구설수에 오르내리지 않죠. 일본인들이 워낙에 그런 면에서는 되게 조용하게 잘 삽니다. 그래서 뭐 태국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오히려 한국인보다 더 적고 중국인들보다 더 적죠. 중국인들은 그 어디 가나 욕을 먹고 있죠. 어쨌든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일본인들이 이제 물건을 버리거나 이제 이렇게 하면은 태국에 주워다가 잘 정리를 해서 팔거든요. 굉장히 쓸만한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싸게 팔고 하는데 이게 지금까지 한 얘기는 모두 코로나 전에 얘기예요. 코로나 전에는 이런 중고 매장들까지 이제 일본인들이 워낙 많이 살다 보니까 쓸만한 물건들이 1차로 걸러지고 2차로 걸러지고 해서 흘러흘러 들어와서 이제 살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예전에 그 추억을 더듬으면서 다시 한번 이제 코로나 끝나고 한번 들어와 봤으니까 쓸만하게 있나.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바 샵, 그러니까 800원 샵이죠. 그 치면 뭐 700 몇십 원 그냥 됩니다. 근데 대단하게 쉽게 그냥 800원 샵 같은 경우 예전에는 800원 이상의 가치라는 물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룸핀이네요. 룸핀이 새로 생긴 그 곳인데 룸핀이가 태국에서 되게 유명한 건설회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콘도 같은 걸 많이 짓거든요. 룸핀이는 딱 보면 그냥 중저가 콘도라고 보시면 제일 좋아요. 태국인들이 그냥 보통 회사원 태국인들이 사는 그런 곳이라고 그냥 저층이고요. 해봐야 8층 정도 되고 수영장 거의 1층에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새로 지은 본핀이네요. 제가 예전에 여기 왔을 때는 아직 완공이 안 돼 있었는데 지금은 벌써 다 완공이 됐습니다. 항상 보면서 걱정이 되는 게 벽체라든가 이 건물이 굉장히 그 얇은 벽으로 그 지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옆집, 옆방 사는 사람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그 굉장히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얄팍합니다. 태국이 겨울이 없다 보니까 이러한 시공이 가능한 것 같아요. 한국은 겨울이 있는 나라다 보니까 바닥에 온돌 깔아야 되고 또 겨울에 어쨌든 난방을 써야 되니까 전기 송도 붉은 거 넣어야 되고 여러분 이제 실용료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물론 태국도 여름에 에어컨 많이 쓰긴 씁니다만 예, 저기 보이는 게 이제 예전에 있던 룸핀이에요. 벌써 이게 4, 5년, 5년 됐겠네요. 여기 룸피니는 이제 1층의 수영장은 아니고 2층 정도의 수영장을 따로 만들어 놨는데, 이제 룸피니는 수영장이 작지도 크지도 않고, 한 20m, 15m, 20m의 직사각형 수준의 수영장에, 이제 헬스장은 거의 그냥 동네 아파트 수준의 헬스장. 웨이트도 많이 없고, 그 다음에 머신도 많이 없고, 하적방, 일리피컬한 두 대, 사이클 한 대, 두 대, 러닝머신 한 대, 두 대, 이 정도로. 그렇게 일정이 그 6층이나 8층이 이렇게 맨 꼭대기 층이라면 살면은 엄청 더워요. 진짜 고생 많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이 룸핑이 지나서 우측으로 거꾸로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큰 길이 나오는데 아직 썸문 같은 경우는 이 길 자체가 오늘처럼 아기자기하고 나무가 많은 길이 아니라 산업도로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산업도로는 5차선 이상의 큰 광역도로인데 여기는 이제 이런 동네 뒷길들이 사실 한국으로 치면은 이제 동네 골목 정도 되는데 여기가 산업도로라서
보이시는 것처럼 큰 차들이 이렇게 다닙니다. 애들 키우기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튼 아까 하던 얘기 마저 드리면 이제 예전에는 800원짜리 샵에서 20발 샵에서 물건을 사도 800원 이상의 값어치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중국 자체 코로나 때문에 락다운되고 하다 보니까 그 활성화도 많이 안 되고 물건도 되게 조악스럽고 일회용도 안 되는 물건들이 많이 이제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은 살 수가 없는 상황이고 중고 마켓 지금 가다 보니까 저기 아마 뭐 코리안 BBQ라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가격이 상당합니다. 싼 가격은 아니에요. 그건 태국 수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고요. 여기는 이제 태국 부잣집인데 굉장히 이제 태국 넓습니다. 문 열리고 안으로 들어가기 한참 걸려요. 여기 혼다 오토바이 샵인데 태국은 이제 차 같은 거 살 때 그 금리가 굉장히 싸요. 이제 가난한 분들도 한 30년, 40년 같은 생각으로 차를 삽니다. 그리고 차를 팔아도 가격이 굉장히 인종 가치가 높은 나라 중에 하나라서 비교적 그 태국인들이 저소득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 사는 게 더 부담은 없어 하는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이제 이번 콘도 같은데 관리하는 엔지니어들 정도 되는 수준인데도 코로나 때 직업이 없어서 그차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론을 못 갚아서 차를 갖다가 이렇게 팔고 뚜벅이로 다니는 아니면 오토바이로 사는 그런 경우도 많죠. 지금 저기 보이는 것도 중고 차이에요. 그러면 국외 승적기 관련 분양 같은 데 몇도 모르고 막 쓰면서 이제 중고샵 하는데 이제 여기가 아까 그 우리가 본 중고샵의 반대편에 있는 샵이고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자전거 이런 거 꽤 나오고요. 제가 볼 때는 일본인들 스타일 자전거예요. 그 아줌마분들이 애기 키우면서 이제 일본 여자분들이 이런 거 애 앞에다 싣고서 막 이런 거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3, 4년 전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거가 그대로 있고요. 예전에는 이런 웨슈트 같은 경우도 되게 쓸만하고 좋은 게 많았거든요. 지금은 태국인들도 이런 업종에 일하는 사람들이 빠꾸미가 다 돼가지고 좋은 것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보고 한국인들이 볼 때 싸지만 태국인들이 볼 때는 비싼 가격을 줍니다. 보면은 그 서코드도 저기 보이다가 숏코드 있고 그리고 신발 이런 것들도 요즘은 신을 수가 없어요. 태국인들이나 신지 한국인들은 신을 수 없는 수준의 오래된 그러니까 새로 물건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인들도 이제 많이 나가고 해서 그 이후로는 이제 새로 나오는 물건이 없는 것 같습니다. 3, 4년 전의 물건 수준이고 지금 그게 오래 썩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네, 진짜 별게 다 있습니다. 별게 다 있고 장식장 이런 그런 허접스러운 이런 물통 이런 거 해서 네 그릇들 진짜 많아요. 일본인들이 아마 거의 다 쓰다가 이제 들어간 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들어와서 저가형 뭐딱 보시면 이제 일본 스타일 도기가 굉장히 많죠. 문화가 아무래도 다르다 보니까 이제 일본인들도 집에서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이런 일본식 고기들 사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일본식 식사도 하고 했다가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다 버리고 나간 게 다 여기로 들어와. 일본 요새기 짙은 저 일본 무사 투구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있죠. 여튼 뭐 쓸만한 게 없었어요. 딱 제가 보기에 3, 4년 전에 그 상태로 그대로 있었고 그래서 나왔고요. 이제 반대편에 있는 샵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완전 열악하죠. 그런 거. 일본인들이 애들 키우고 뭐 애들 자전거, 미니 자전거 이런 거 다 놓고 하는 거고요. 헬멧 같은 거 좀 있습니다. 헬멧 좀 있고. 그래도 요새 납장들이 헬멧을 꼭 쓰더라고요. 이제 안전 문제도 있고 또 경찰들이 그 부분을 또 단속을 하니까 확실하게 그런 부분들은 엄청 더운 나라고 쓰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데를. 저기 보면 이제 웨스트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나온 1, 2년 뭐 상반에 나온 게 아니라 4년 이상 묵은
왼쪽이죠. 저런 건 네오프렌이라 저거 오래 저렇게 잘 보관 못하면 다 사가버리기 때문에 저런 거는 안 사시는 게 좋죠. 근데 브랜드도 없어가지고 살 게 안 됩니다. 안경들, 뭐 선글라스 다 장난감들이죠. 무슨 그리고 이제 애들 장난감이네요. 그러니까 모자 이런 거. 가격이 여기는 균일은 아니고요. 그냥 개당 가격을 다 정해요. 어떤 이제 나중에 또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지만 키로로 이제 갈아파는 데도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그런 데서 이 사람들이 물건을 초이스 해와가지고 픽해와가지고 자기가 나름대로 가격을 매겨서 하기 때문에 여기가 좀 비싸긴 하죠. 중요한 건 쓸만한 것도 없어요. 네, 저기 우길승천기. 네, 일본 세계 질서는 만화 빌리거든요. 뭐라고 써져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가 보여요. 어쨌든 뭐 가격이 싸든 비싸든을 떠나서 가격표도 제대로 안 붙어 있었고 그냥 그 주인이 그 손님의 열망을 봐가지고 가격을 맘대로 고르는 그런 스타일의 샵이고 문제는 그런 것조차도 살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태국인들도 많이 없었지만은 한국인들도 여기 와서 살만한 게 거의 없다. 그런 샵입니다. 여기도 비교적 정리가 잘 됩니다. 그렇습니다. 키보드 갈아파는 데는요 그냥 쏟아 놓는 거예요. 그냥 명마주의가 주워오면 그냥 바닥에 쓸어 놓는데 여기서는 이제 나름대로 정리를 이렇게 카테고리를 모아놨죠. 저 일장기 보면 정리해서 정리를 해놓고 이렇게 파는 데는 일단 비쌉니다. 그리고 가격이 제 마음이에요. 이 사람이 간절해 보인다 그러면 비싸게 부르고 그냥 들어간 대로 부르면 그냥 대충 부르고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일단은 뭐다 알죠. 이런 데 보이는 이 명품백들은 진짜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다 골동품들 수준이고요. 쓸만한 거는 역시 여기도 없었습니다. 기타도 보이네요. 그리고 저기 전기부트 이런 거 보이죠? 안쪽에 주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한국 골동품 샵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거 엔트리 관심 있는 분들은 자신감 하죠. 멀리서 찍어본 거는 나오는 거 아세요? 이렇게 가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 한국인 코리안 비비큐 나온 거 그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약간 강남 스타일 싸이 형성한 막 그런 것들이 유행했잖아요. 그때 진짜 가격 보니까 319바트예요. 비싼 거가. 이제 한국 기준으로 싸죠. 한 300바트면은 12,000원, 그러니까 20바 하면은 800원, 12,800원, 뭐 13,000원 정도. 대충 보고 지금 이쪽으로 나오니까 참 그리고 저런 300바 수준의 비비큐 집은요 그 맥주 무한으로 설정해서 먹으면 한 200바 추가해서 500바 그러니까는 한 2만원 돈이면은 잠깐 먹습니다. 매주 먹으면은 저거 부담이 되겠죠. 한국에서도 매주 뭐 뷔페 가서 5만원 1인당 5만원짜리 먹진 않잖아요. 한국도 요새는 아시다시피 뭐 후구라든가 그 비슷한 계열들 보면은 훨씬 여기랑 비교가 안 되는 퀄리티예요. 사실 여기도 고기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 고기가 한국에서 이렇게 한국인 입맛에 우리에게 익숙한 두께를 쓰는 게 아니고요. 태국인들이나 중국인들의 입맛대로 얇게 그냥 물에 넣어서 익혀놓는 용도로 얇게 구운 거라 고기의 질을 갖다가 우리가 똑같다. 고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따라서 5만원 주고, 인당 5만원 주고 저렇게 먹는다 그러면은 한국이 훨씬 더 가성비가 높습니다. 그냥 한국에 못 가니까 여기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추억 할인하면서 가서 먹는 거지. 솔직히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관광으로 저런 데 가서 먹을 이유가 없을 거예요. 방금 보신 데가 이제 식물 하는 거고요. 쌉니다. 난도 되게 싸요. 그래서 집회하고 싶은 분들은 더 맛있고 정면에 지금 샷다문 닫힌 데가 옛날에 28샵이었거든요. 지금은 더 이상 운영을 하지 않아요. 많이 망하고 그래도 28샵도 지금 보면은 거의 뭐 국민 업종이 되었는데 뭐냐면 시장에 가면 다 28샵이 되니까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치면은 700원, 800원 되는 건데 800원 보면 됩니다. 요 밑에 있는 저런 플라스틱 이들 있잖아요. 20바 아닙니다. 저거는 비싸. 그 외의 것들이 20바 스타일이에요. 다시 시장 쪽으로 한번 3번 시장 다시 한번 들어와 봤는데 이쪽은 저기 처음 들어와 봐서 한번 궁금해서 찍어보고 싶었어요. 여기도 비슷한 소소한 파이고요. 아무래도 좀 질이 좋으면 키로당 가격이 비싸긴 해요.
그래서 한국 분들은 그냥 굳이 태국분들처럼 쌍둥하시지 마시고, 예, 여기 배추 보이네요. 근데 이제 한국 배추처럼 땅땅한 배추가 아니고 물배추예요, 물배추. 그래서 수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저거는 아마 배추 통당 팔겠지만 키로로 사면 손해인 게 태국은 물배추가 많아가지고 나중에 그 절이게 되면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실제로 절이고 나면 키로수가 얼마 되지 않아서 한국 분들이 굳이 태국에서 뭐 일 때문에 진짜 몇 년 사는 거 아니라면 굳이 저런 거 사가지고 여기서 고춧가루 뭐 이런 거 한 데서 싸가지고 저 김치 물어 넣을 필요가 없어요. 우측에 예전에는 굉장히 이제 손님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침 이른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런 데서 주로 이제 뭐 도너츠 같은 거 파는데 태국 도너츠가 한국 도너츠처럼 맛이 없어요. 그냥 흉내는 냈는데 그냥 탄수화물 덩어리예요. 그냥 단맛만 있고. 근데 이제 그것도 태국 취향이라면 한국 취향이 훨씬 더 맛이 있죠. 근데 그렇다 보니 가격도 당연히 싸워져. 질이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태국 싸다 싸다 하는데 그 싸다는 게 퀄리티가 한국과 비슷하면서 싸면은 이해를 가겠는데 도너츠나 이런 거는 아무리 이제 체인 도너츠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만드는 기술이 다르다 보니까 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저기 싸다고 하는데 저거는 싸야지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성남시장 쪽으로 들어가서 성남역 쪽으로 나가는 시장 방향이거든요. 예전 영상에도 이제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오늘은 이제 막 나와가지고 물건 깔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왼쪽에 납장 부사부 지나갔어요. 저런 곳들을 입은 분들이 이제 납장 부사인데 태국은 경찰하고 이 납장을 조직하고 그 끈끈하게 연결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국내 도둑 보면은 저 납장들이 국내 어귀의 입구에서 한량들처럼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내에 누가 들어가고 나가는지 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국내에서 못 보는 사람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도둑이구나. 경찰들이 2주 안에 다 잡아요. CCTV가 없어도 저 사람들이 살아있는 CCTV로 움직이는 오토바이 CCTV들이 있어요. 그래서 태국이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나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빨리 시작해가지고 흙이가 아직은 넘치진 않는다. 아직 이제 빈 슬랩들이 보이죠. 결국은 특이하게도 면을 갖다가 이렇게 미리 삶아가지고요. 이렇게 랩핑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사서 바로 어떤 이렇게 국물 요리 같은 데다가 비벼 먹거나 해먹는 거예요. 네, 하다 보면은 무슨 막 이렇게 어묵 동그란 알어묵 같은 거 뜨는 국물 같은 거 이제 독특한 게 태국 그 향신료 냄새 나는 그런 데다가 그것만 한 봉지에 뭐 40발, 50발 고기도 들어가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뭐 그린커리 국물 뭐 이런 거 이렇게 사가지고 저런 거 면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같이 넣어서 풀어서 먹는다든가 하는 거. 바나나 여기 엄청 많아요. 바나나 잘 보고 사셔야 돼요. 구워 먹는 바나나가 따로 있어요. 엄청 싸거든요. 근데 구워도 약간 단맛만 올라가지 맛은 그대로예요. 저도 비율가 좋은 편이고 안 가리고 다 먹는 편인데 저거 한 입 먹고 삼키고 그 두 번째 입은 삼키지 못했어요. 이제 한국 여자분들 중에서는 40대 이후 여성분들 중에서는 저거 맛있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생긴거는 꼭 불고구마처럼 구워놨어요. 근데 네, 우측에도 보이네요. 면을 갖다 저렇게 썰어놨습니다. 왼쪽에는 이제 화장품, 염료 뭐 이런 거 파는 데인데요. 염색약 같은 거 사면 싸고요. 없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도 가격을 잘 봐야 되는데 어쩔 때는 20발씩이 더 쌀 때도 있어요. 여기서 막 포크 하나에 막 20발 이렇게 파는데 오히려 저기 딴 데가 더 쌀 때도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싸다는 게 한 5바, 200원 정도 싸다는 거니까 한국인들은 사실 200원, 500원은 그냥 신경 안 쓰는 분들도 많잖아요. 저는 신경 씁니다. 근데 안 쓰는 분들은 굳이 별표 털어가지고 뭐 오바 싸고 이런 거 별 필요 없어요. 되게 과일 세상합니다. 저렇게 불을 많이 켜놓고 막 빛에 조명 쏘면서 막 계속 분무기 막 과일통에다 뿌려가면서 파는 샵들은요 비싸요. 물론 과일 질도 좋습니다.
딴 데서 저 이렇게 방금 우리 지나는 데서 막 35밭에 용가 팔았다 하면은 이런 데는 45밭 50밭 받죠. 질은 좋아요. 10밭이 한 400원 정도 되는 거니까 400원 차이가 안 나요. 1kg에 차이는 아니죠. 네, 이거 용가 보시면 벌써 엄청 크죠. 과일은 클수록 수율이 좋아요. 그러니까 좀 작고 막 약간 헐고 이런 거 35바트 하더니 받는 거 같으면 40바. 이 아저씨가 대박인데 되게 비싸요. 이게 수박이 안 크거든요. 그런데 거의 150바트, 5,000원, 6,000원 받아요. 그런데 저 아저씨 항상 다 팔고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가 좀 위에 보이는 거 있죠? 여기 BTS고요. 여기 아니에요. 그냥 스카이워크고 여기서 한참 우측으로 한 50m 넘게 가야지 쌍용 역이 있어요. 쌍용 BTS 철로 밑에 상가를 여기 지나가게 하죠. 저희가 다 팔아요. 제가 보기엔 짝짝에서 코끼리 바지 사나 요새는요 다 평준화 돼 있어요. 예전에 4년 전에도요 짝짝짝 시장에서 코끼리 바지 사면 50바트다. 그러면 길거리 사면 100바트다. 100바트면 4,000원이잖아요. 그러면 50바트면 2,000원이거든요. 근데 짝짝에서 2,000원짜리 사봤어요. 50바트짜리. 금방 해주고 빵꾸납니다. 어떻게 다 중국에서 만들어 오는 거예요. 중국 사람도 아시잖아요. 싸게 만들어 달라면 저질로 싸게 만들어주고 비싸게 해주고 잘 만들려고 그러면 아이폰 만듭니다. 우리가 쓴 아이폰 중국에서 만든 거잖아요. 퀄리티 체크해가면서 만들면 중국인들도 바보가 아니에요. 이제 중국 사람들 이미지가 싼 이미지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거 좋은 것들도 다 중국에서 오고 싸게 맞춰달라면 싸게 팔려는 게 중국인들 속성입니다. 여튼 코끼리 바지 100바 주고 사는 게 요새는 정가예요. 4,000원이 정가입니다. 저기 돼지 껍질 말린 거 이렇게 돼지 껍질 튀긴 거죠. 맛있어요. 과자 같아요. 저분들 이제 반찬으로도 먹고 하더라고요. 우측에 보면은 이제 이런 꽃들 이런 것들. 네, 여기 말린 과일 파는데요. 식장하고 별 차이는 없어요. 얼마 차이 안 납니다. 제사용품 팔고 이런 거. 네, 여기인데요. 여기 이런 데서 이제 한 봉지에 40바, 50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식사가 한 50바 하거든요. 40바시면 반찬만 파는 건데 싼 건 아니죠. 40바니까 1,600원인데 저거 하나 사가지고 밥 말아 먹거나 아니면 이제 면 같은 거. 여기 지금 보이는 거 있잖아요. 저기 반찬 3개 골라가지고 가가고 해가지고 한 40바, 50바, 60바 이렇게 골라가요. 반찬 고르면. 한국으로 치면은 닭도리탕 뭐 이제 이런 돼지가격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망고 좋네요. 망고 비싼 거. 키로당 40바, 50바 할 거예요. 저런 망고. 저기서 약간 멍들고 막 검은 줄 많이 나가 있는 것들이 오늘 시장에 들어와서 뭐 25바, 30바 팔리고요. 제일 좋은 게 한 50바, 60바입니다. 온누 시내 같은 데 가면요. 80바, 100바 드려요. 1kg에 4,000원에. 그래도 한보다 싼 거죠. 당연히 쌀 수밖에 없죠. 한국은 비싼 거.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면 같은 거 삶아 팔죠. 밥이요. 지금 엄청 뜨끈뜨끈한 가격인데 지금 5바트잖아요. 200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CJ 핫빵 같은 경우 보시면은 하나에 뭐 2,200원도 하잖아요. 저건 200원이에요. 물론 CJ 햇반은 물론 용기 같은 들어가고 이제 뭐 포장 기술이 들어가서 사원에 오래 놔도 상하지 않으니까요.